결과모지를 다시 지금 쓰는 거거든요. 물론 일부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일에 예비지가 확보가 안 되면 다시 재사용하라고 했고, 저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러면 악순환만 돼요. 예, 이게 그의 열매 달 게 없다 그래가지고 얘를 재사용하면요, 이거로 인해서 수세는 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묵은 가지는 다 자르시는 게 맞다. 전정이라는 걸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예비지 후보들은 다 남겨놓고 전정을 하시고 2차에 이제 간격만 매치하시면 돼요. 주지에서 직접 나오는 것들은 살려놔야 돼요. 예, 제로입 전정이라 해서 열매 끝.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꽃만 있었겠죠. 꽃봉오리 마지막에서 다 끊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놓으셨고, 맨 끝에는 정말 비틀었어요. 예, 잘하셨네. 그러니까 이게 딱 멈췄잖아요. 예, 세력을 지금 약하게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과실 자체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여기 과실 중에서 상당히 좋을 거예요. 이런 상태를 유지해 달라는 거죠. 아주 FM대로 요 줄기는 잘 돼 있다는 거죠. 센 거는 어쨌든 잘라줘야 되고요. 이걸 잘라줘야지만 저 결과물도 더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은 이미 지금은 조금 늦은 타임이고 좀 일찍 해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저 예비지로 보내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과실로 보내는 건데, 과실을 보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세 유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약하다 그러면 아까처럼 추비를 주는데 차라리 복합으로 주는 게 낫다. 예, 괜히 맞춤형 비료로 추비를 주시면 안 되고, 예, 용해가 늦어요. 예, 완용성 비료를 해서. 예, 아니면은 액비료 주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수세가 좀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나머지 잎들은 그 양분을 만드는데 도움을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그렇게 적심을 통해서 그 연면역 지수도 확보하고 또 나가는 힘도 빼주고 하면 되는데 대부분 은 어렵기 때문에 다 자르죠. 연면적 지수도 확보해야 되고, 너무 지금 과실이 안 달린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잘라버리면 아니 이 나무는 수세는 얼고 가요. 괜히 여기서 웃자라기만 하고 예비지가 튼실하게 못하고 나중에 2차 생장까지 오게 된다고요. 그러면 예비지가 저기서 지금 이 예비지를 잘 키워놨는데 지금 여기서 추비를 더 주거나 아까처럼 이걸 다 잘라버리면은 얘가 필요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오버가 되면 얘가 어떻게 돼요? 7월 이후에 얘가 저기서 삐쩍삐쩍 나온다고요. 끝에서 나오는 건 가만 냅두대.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뭐냐? 끝에서 나온다는 건 내가 잉여 양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2월 말까지 딱 자라고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비료가 어려워요. 비배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성목 기준으로 뭐 집에 유박이 있으면 유박 줘도 되는데, 유박은 제가 지금 선생님들 서 계신 데다 주라 그랬잖아요. 서 계신 데 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다 주면 안 된다고요. 여기다 주면, 제가 여기서 1m, 반경 1m에는 아무것도 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풀만 나게 하시면 돼요. 여기 상태에서 풀을 벼서 여기에서 풀이 뉘어지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농가분들이 그렇게 교육을 해도 그 안에다 줘. 풀을 여기서 깎은 거를 굳이 들고 여기다가 끌어다가 여기다가 준대. 여기 네, 먹는 데는 잔뿌리가 다 밖에 있신다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장마 이후에 이게 이제 고온과 미생물의 역할에서 썩어요. 썩으면 언제 얘가 영양 흡수를 해요? 가을에. 요즘 가을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양 흡수를 하는데 얘가 2차 생장이 일어나요. 툭툭 터요. 그리고 어린 나무는 어떻게 돼요? 특히 어린 나무에다가 많이 그렇게 해주죠. 왜? 풀 나는 거 꼴 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얘 그럼 얼어 죽는 거예요. 전체 비배 관리를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배 관리가 안 되면 그걸 못 맞춰주는데, 그래서 약간 강한 게 낫다고 하는 거예요. 달에는 조금 세게 가져가자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4월에 이미 순이 터야 돼요. 맞아요. 4월에 여기 이미 순이 터야지, 같이 순이 크지. 터야지 네. 개가 크지. 나중에 이거 아무리 결과지에 적심을 한다 해서 그게 새로 나와가지고 크느냐, 그럴 확률도 있지만 미리 키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안 나오는 거는 뭔가 약한 거예요. 약하거나 우리가 뭔가 밸런스를 못 맞춰준 거예요.
근데 그 적절한 수준을 오버했다 그랬잖아 아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걸 너무 오버해서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굵게 나오는 거 너무 많이 나오는 굵게 거예요. 나오는 경우도 많죠. 제가 1.5배 얘기했잖아요 아까처럼. 1.5배만 만들어 주시면 된다. 지금 여기 이 하나에 하나, 둘, 셋, 그죠? 넷, 여기까지 5개 나왔잖아요, 그죠? 조금 이거는 왜 여기서 힘을 많이 받아가지고 좀 세게 나온 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우리 봄에 아까처럼 1.5배가 되게 꺾어졌어야 되죠. 이건 방향이 안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뭐 제거를 따버려도 되고, 얘는 당연히 방향이 좋으니까 얘하고 얘 3개만 남겨놔도 됐을 거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거죠. 5월 초순에 그때가 우리가 달에밭에 들어가는 거의 그죠.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거를 만약에 없애버리고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내년에는 이렇게 될 거잖아. 이거를 기르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네. 나는 궁금하던데.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죠. 네. 그러니까 2배 이상이 넘어가면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네. 기르겠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도장성으로 크잖아요. 네. 급하게 큰다고요. 네. 너무 급하게 크면 안 돼요. 아, 너무 급하게 크면 도장성으로 이거 나중에도 크구나. 똑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한 번에 키우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얘만 쭉 키우지 않게 네. 이제 힘을 조절해서 키워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내년도에 보면 요걸 많이 기른다 그러잖아요. 네. 요 수간폭만 네. 줄여가시는 거예요. 내년 만약 이걸 여기 부분을 갱신한다 치고 네. 얘가 여기서 나온 게 아니고 네. 여기서 나왔으면 더 좋았을 그러니까, 텐데 예.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얘를 살린다라면은 네. 그런다면 이 부분들 요 정도까지만 범위를 넓혀주는 거예요. 수간폭을. 그죠? 예. 그런 다음에 어떻게 얘를 다시 뭐 주지를 쓰든 부지를 쓰든 이렇게 해서 쓸 거 아니에요. 네. 얘를 점점 넓혀가면 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2배 정도만 제거를 하는 거예요. 거지. 그리고 그러면 내년도에 어떻게 해요? 이쪽 전면 쪽을 다 제거하고 얘로 다 그렇지. 대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참.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반대쪽은 그 다음에는 절단을 해서 반대쪽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다 완성이 됐으니까 반대쪽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딱 2배잖아요. 네. 반대쪽은 날려서 반대쪽에다가 이제 해주고. 유인해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갱신할 때 이런 거를 이제 살려놨다가 네. 이제 크면은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는 갱신하지 말라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힘을 너무 받아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아. 때문에 이건 별로 밑에서 맹아 쪽에서 올라오는 건 별로 좋지 않다. 약하게 크잖아요. 네. 이 약하게 큰 것 중에서 여기 하나서 잘 길러가지고 네. 거기다가 이제 갱신을 하라고 얘기를 하죠. 주지는 평생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결과 모지는 계속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 모지는. 근데 결과 모지를 계속 갱신하려면 갱신할 수 있는 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복잡한 환경에서 이걸 올라간 걸 가지고 나중에 결과 모지를 갱신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조금 처음에는 그게 힘들더라도 자 이게 빨래줄처럼 되진 않겠지만 그렇게 빨래줄처럼 이렇게 나란히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나중에 결과지 이거 자를 때도 쉽고요. 딱 그것만 따라가서 딱 하면 끝나잖아요. 예, 그리고 전정할 때 정말 편해요.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우리가 아까처럼 기술 수준이 내가 10%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50% 와 있다라면 60% 진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제는 자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비틀기를 해서 손해를 안 보고 그걸 유효엽수로 끌어들이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되게 올라가. 지금은 열매가 안 달린 거 무조건 다 솎아내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기술 수준으로 따지면 10%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것도 다 실행을 우리가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걸 막아주면은 열매 보탬이 되고 또 지금 그걸 넘어서면 아까처럼 한 뺨 정도 남겨놓고 적심을 해주면 그게 유효엽수로 바뀐다고요. 수세는 떨기면서 수세는 이게 그러면서 또 그늘도 막아주고 일소도 막아주고 입수도 확보하고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우리가 차차차차 올라가는 거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꼭 100%에 대한 기술 수준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란 얘기죠. 서리 피해를 안 받는 남쪽 같은 경우는요 순따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cm 간격으로 순을 다 훑어줘야 돼요. 요게 진짜 완벽한 형태예요. 10cm씩 냉기고 요게 조금 나와서 자동으로 순머지가 되는 게 과연 완벽한 상태인데 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이 상태를 우리가 못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로입 전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 안 좋다 그랬잖아요.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요만큼 적심해가지고 이게 딱 멈추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만 멈춰주면 완벽하죠. 여기 보시요. 요거
요렇게 우리가 요게 진짜 아까처럼 기술 수준으로 100점짜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결과지를 요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계속 크잖아요. 저기 보세요. 네. 저 신초가 저렇게 꼿꼿하게 서 있잖아요. 저렇게. 예, 예.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장점은 뭐냐면 유효 엽수가 엄청 많아요. 광합성을 하는 엽수가 공장이 엄청나게 그냥 빡빡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봄에 한 번 깎고 그 다음에 여름에 한 두 번 깎아 놓잖아요. 2번이나 3번 정도 깎았단 말이죠. 그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름에 뜨거운 어떤 온도와 습도 때문에 이제 썩다가 그런 액비를 만나거나 하면은 이제 미생물들이 아주 활성화가 되면서 얘를 분해해서 그게 같이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또 빨리 없애주는 것도 또 늦가을에 또 이렇게 2차 생장이 안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 EM은 뭐 물 줄 때 맹물 주는 것보다 EM을 주는 게 낫고요. 아까처럼 뭐 액비를 줄 때 비료물을 줄 때도 EM을 섞어서 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얘네들이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먹어야 되니까 EM을 주면 그 비료 성분들이 이온화, 그러니까 이 식물들이 먹기에 좋게 만들어줘요. 예, 그리고 EM을 주면 또 여기에 있는 들썩은 그런 유기물들을 이제 아까처럼 이제 썩히는다고 표현을 했는데 발효를 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서 예, 훨씬 좋죠. 다만 가을엔 주지 마시고 전반기에만 EM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라. EM은 많이 줘도 상관없습니다. 예, 비료가 아니고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밭을 더 활성화시킨다. 내가 봄에 태비를 줬는데 야, 이 태비가 조금 좀 미숙분 태비 같아. 그럼 EM을 적극적으로 줘가면서 전반기에 얘를 다 발효시켜서 예, 이 다래가 빨아먹어야 제가 그랬잖아요. 전반기에 다 별과모지도 예비지, 그러니까 내년도 예비지를 다 완성해야 된다. 그리고 전반기에 이미 얘가 완성이 다 거의 중요한 사이즈가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수정하고부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란 말이죠. 어릴 때 우리 잘 먹이라 그랬잖아요. 애기 때 똑같은 거예요. 얘 애기 때 잘 먹여야 된다. 그때 집중적으로 아까처럼 EM만 주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EM에다가 유기물을 제가 추천드리는 거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돈 주고 사기 편한 게 휴머스팜이라고 2kg짜리인가 여기 토양에다 이렇게 뿌리는 거 있어요. 가루로 된 거. 그 휴머스팜을 그냥 200리터든 500리터든 거기서 계속 발효시키세요. 계속 검은 물이 계속 용출이 돼. 그 물을 상등액만 떠가지고 물 줄 때마다 주시오. 그거 휴머스팜. 예. 근데 그것도 돈 주고 사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우리 부산물 탭이 나오잖아요. 이제 영월 탭이 좋다고 소문 났으니까 영월 탭이 했다가 이슬을 맞춰서 이틀이나 3일 동안 이렇게 널어 말리세요. 그냥 이슬 맞추셔도 됩니다. 비만 맞추지 마시고 이슬 맞추셔도 돼요. 예. 그래서 햇빛에 놓으셔도 되고 그네에 놔셔도 돼요. 그래서 2, 3일 동안만 이제 냄새하고 그다음에 유해균을 햇빛에 이렇게 소독시키는 거예요. 이제 무에 우리 옛날 누룩 술 담궈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누룩도 그런 식으로 법제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다가 부직포에 해가지고 그걸 계속 우려내는 거예요. 계속 우려내서 그 물을 계속해서 세타 미생물이랑 섞어서 주는 거죠. 그럼 미생물 스스로도 그 용출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미생물 스스로도 걔네들이 대사산물이 나오거든요. 그 대사산물도 우리가 식물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또 미생물 사체 자체도 좋은 공급원이기 때문에 영양 공급원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이제 미생물 활성화 시키려면 또 미생물 먹이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당미를 넣어주든 설탕을 넣어주든 또 부수적으로 미생물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준 이상이 들어가면 필요가 없는 거니까 너무 많이 욕심내실 필요 없이 그렇게 해서 주신다면 다래가 맛이 없다라는 얘기는 안 듣는다. 수세가 강하게 해서 맛없는 과실을 생산하면 안 되고 적절하면서도 아까처럼 산딸에는 맛있는데 왜 여기 이 재배 좋은 맛이 없냐라는 소리를 안 듣게끔 그 역할을 우리가 초생 재배도 하시고 거기에 유기물도 추가적으로 넣어줘가면서 추가로 우리가 많이 달잖아요. 너무 많이 생산하니까 그거를 감당하려면 어쨌든 영양적인 부분도 보충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화학비료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돼요.